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최근에 반대 매매, 즉 미수거래에 대한 반대 매매 비중이 생각외로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반대 매매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는 증시가 급하게 하락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요, 증시 조정이 지난달 말부터 해서 있긴 하였지만 그 조정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매매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자, 최근 주식시장에서 좀 급하게 투자하는, 마음 급한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에, 생각 외로, 좀 큰 변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도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미수거래에 대한 반대매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수거래 같은 경우에는 증시 통계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지금 현재는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과거 2007년 당시에 금융당국이 미수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요. 그때 당시 이제 미수거래에서 신용융자로 유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용융자 잔고가 23조 원을 넘어가지만 미수거래 같은 경우에는 조원 단위가 아니고 한 3천억에서 4천억, 요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규모는 아니에요. 하지만 미수거래를 사용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 단기간에,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D+2란에 상환을 해야 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과거 같은 경우 이게 정말 심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미수 규모가 이제 자신의 이제 예탁금, 증거금의 5배까지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자, 배팅해서, 5배 배팅해서 이틀 뒤에 수익이 나면, 와, 나 엄청난 부자가 된다. 이러한 매력이 있다 보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때 당시 미수거래를 많이 썼었고,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반대 매매를 당하면서 정말 큰 낭패를 보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에 정말 많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되었어요. 과거에 2007년 이전에는 이런 미수거래가 모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당연시됐던 그런 분위기였다 보니 일부 종목뿐만 아니고 대형주까지도 흔들흔들 휘청휘청거리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있는 규모이긴 하지만 미수거래를 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 워낙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과거 2007년 당시 미수금액의 통계와 그리고 지금의 미수금액 추이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크게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자,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2010년대에 정말 낮았던 미수 규모에 비해서는 한 단계 레벨업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미수거래가 크게 문제가 안 됐다면, 반대 매매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주 목요일 기준, 5월 13일 기준 반대 매매 비중, 그 통계치를 봤더니요, 11.9%를 기록했어요. 금융투자협회 통계 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금 동향 표를 보게 되면은 요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자, 두 자릿수, 즉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11.9%의 수치를 보여주는데, 이게 그 이전에 보통 한 5 내지 7%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은 정말 높은 수준입니다. 갑자기 수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 혹시 일시적인 현상 아닐까? 그냥 하루만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최근 20일 동안에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을 계산을 해서 평균치 추이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자, 지금 이 자료는 작년 연초부터 해서 최근까지 2021년 최근까지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금액 비중을 20일 입평균한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시게 되면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당시 요 비중이 한 6.5% 가까이 올라갔고, 그리고 작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조정장 때도 뭐 증가해서 한 6.5%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올해 1월에서 한 3월 사이 조정장에도 한 6.5% 정도 올라간 게 다였는데, 최근에 요 수치가 이거 7%에 육박할 정도로 제법 높은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생각보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준은 분명 작년 3월, 작년 코로나 쇼크 당시 충격이 있었던 그 시기 때 반대매매보다도 훨씬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마음이 급해져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빨리 큰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수 거래를 할 때 미수 거래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주문을 넣는데 실수로 미수 거래가 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나는 이 종목 폭발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는 종목을 미수 거래해서 내가 빨리 엄청난 수익을 내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그런 투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증시 조정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4월 말부터 해서 최근 증시 조정 안 큰 겁니다. 전적으로 작년 8월하고 10월 사이에 조정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거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매매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개별 종목 단위에서 급하게 올라간 종목을 미수거래로 해서 뭔가 좀 강하게 배팅했던 투자자분들이 개별 종목이 하락세가 나오니까 반대매매가 발생하고, 그 반대매매가 발생하니 주가가 하락하고, 또다시 반대매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이러한 악순환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러한 모습은 결국 일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너무 급해져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제 미수거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미수거래와 같은 레버리지 투자는 결국 신용융자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군중 심리를 미수거래가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국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 여러 가지 군중 심리가 급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요즘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조마조마하고 뭔가 마음이 급하고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이 말을 떠올려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한 20여 년 전에 주식 투자할 때, 20년 전 일입니다. 주식 투자할 때 좀 수익이 안 나고 좀 답답해하니까 그때 당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선배 투자자들이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주셨어요. 20년 전 일입니다. 제 이제 주름도 없고 아주 뺀뺀한 때 그 시절에 들은 얘기인데,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지 않냐. 평생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인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투자하세요라고 과거에 선배 개인 투자자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빨리빨리 해서 뭔가 엄청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 혈기도 왕성하고 했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결국은 급하게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도를 밟아서 차근차근 편하게 투자해 가면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뒤에 20년을 지나서 생각해 보니 그때 당시 선배 개인 투자자께서 해주셨던 조언이 마음속에 다가와서 오늘 증시 토크 마지막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마음 감사드리고요. 자,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증시가
상승하다 보면 조정장 찾아오지 않습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과정 거치고 나면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내일 5월 19일 수요일, 석가탄신일로 쉬는 날이죠. 여러분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우리 목요일 증시 토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